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최근 빠른 테마 순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와 종목이 내일도 달려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1시간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새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는데요. 코스피부터 짚어보면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2,483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코스피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6천억 원 가까이 쓸어 담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기관도 소폭 물량을 담았습니다. 반면 개인 홀로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9%대 상승률 보이면서 780선 목전에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유가증권 시장과 유사한 수급 패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고 개인 홀로 팔아치웠습니다. 이상 오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상한가 담당 전문가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미증시 훈풍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양시장 좋은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은 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자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변경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제 3월 달 정도의 베이비 스텝 정도, 즉 0.25% 정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과 그리고 연말에는 빠르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디플레이션이 발생되면서 이제 미국 연준의 그런 연착륙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너무 낙관하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조금 더 금리 올릴 수 있다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미증시가 살짝 출렁이는 모습들이 좀 일시적으로 좀 나타났던 모습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통화 정책의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거스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좀 강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는데 좀 강한 그런 이슈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변곡점 2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우리 금리 동결한다, 인하한다, 제로금리 수준의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나스닥 지수가 상승이 나왔다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1년 넘게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은 11,500포인트, 과거의 지지 구간이었으나 이탈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요 11,500포인트를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요, 나스닥 지수가 11,500포인트를 깨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추가 상승 영역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직전에 우리 변곡점인 라인, 요 가격, 12,300포인트. 요 구간의 박스 상단을 뚫어내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상방이 나스닥 기준 13,000포인트까지 추가 상방의 가능성을 저는 높게 전망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1월 달, 그리고 작년 10월 달, 그리고 작년 6월 달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모든 종목, 손실 중인 모든 종목 매도 금지 명령을 내려드렸고 그 이후에 100% 확률로 증시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 지수가 13,0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위로의 변곡을 12,3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다음번 이 추세 하단까지 낙폭을 확대하느냐, 요거에 대한 가늠자를 11,500포인트를 지켜주는지, 요 2가지 위로 12,300, 밑으로 11,500포인트. 요 구간 뚫어내느냐, 지켜주느냐,
이탈하느냐, 요 부분을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나스닥 지수가 위로 상방 12,400포인트를 뚫어낸다면 앞으로 우리 13,000포인트 정도까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좀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리 통화 정책이 변경된다는 거는 과거에 1년 넘게 하락한 것에 대한 기간 조정과 이 박스권 등락 이후에 금리 인하 신호탄에는 다시 우상향 추세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부터 우리 주식 투자를 진행해 오셨던 분들 올 한 해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더 좋은 상승 그리고 더 좋은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울경제 이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 노랑톡에도 많이 입장하셔서 앞으로 1, 2년 동안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경철 전문가님이 신들의 매매 신호를 통해서 말씀해 드렸던 이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좋은 성적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분석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저희 노랑톡에서 이제 공략을 했었던 종목들 중에서 네. 어제 제가 상한가를 잡아냈다라고 좀 표현을 했었는데요. 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초익과 저점, 줄여서 초저점에서만 저는 이제 관심주를 설정을 해드립니다. 자, 굳이 종목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종목들이 2,00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비싸게 살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고점에 있다면 종목을 선별할 때 애초에 내 종목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심신 안정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저점 기법에서 저점에 공략한 우리 지난주 화요일 노랑톡 공략주가 어제 상한가, 오늘도 장대 양봉이 터졌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리뷰를 우리 매매가 종결됐기 때문에 상승률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주식은 기술적 분석, 재무적 분석, 기본적 분석과 공시적인 분석, 청산 가치적인 분석과 보조지표에 대한 활용, 여러 가지 분석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을 무상증자 공시가 떠서 강한 거래대금과 수급이 유입이 됐고 요 캔들을 깨지 않고 급등이 나왔고 반토막이 난 요 캔들에서 제가 우리 노랑톡에서 공략주로 이제 추천주로 공략을 해서 일주일 만에 어제 상한가를 잡았고요. 오늘까지 76%의 좀 상승을 노려보게 됐었던 종목이 우리 MDS테크 종목이었습니다. 자, 무상증자 물량이 풀린다라는 부분을 공시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무상증자 물량이 풀리면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악재가 되겠죠. 하지만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는 악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10만 불짜리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초저점 기법 안에서 어떻게 최저점을 잡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다 세워서 잡아드렸던 타점이 바로 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딱 6거래일 지났는데 1, 2, 3, 4, 5, 6거래일 지났는데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6일 동안 76%의 장대 양봉 2번을 강하게 뽑아내면서 시장의 주도주로서 대시세를 좀 분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저점에 잡아도 76%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종목이 요번에 이제 보안 관련주,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요런 쪽으로의 이제 테마가 인공지능 챗봇 요런 쪽으로와 맞물리면서 이제 챗봇, 인공지능 테마주 형태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저도 일주일 전에 요 종목이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로 부각될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알았다면 저도 여기에 비중을 크게 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몰빵해라 이렇게 알려드렸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주식 투자에서는 100%가 없습니다. 저 또한 이 종목이 저점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공략주로 권고를 드렸지만 비중을 10%까지밖에 안 실었던 종목이에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안전하게 저점에서 공략해서 밑으로 빠져봤자 조금 손실, 올라가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초저점 기법 안에서도 저점인 종목이 되겠고요. 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저점인 종목들 보조지표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 편한 우리 분석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저점 잡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노랑톡에서 우리 추후에 강의, 교육, 자료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모코 MC스 종목을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은 바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야기했는데 오늘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약
22% 정도의 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자, 보통 요즘에 예적금 들면은 5% 정도는 이자를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4년 동안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저는 하루 만에 시청자분들에게 상승률로 안겨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종목이 어제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서울경제TV를 처음 보신 분들은 초입이 뭐지? 초입이 뭘까? 물음표가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초입이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대시세가 분출되는 그 시작점을 저는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입의 전제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정도 이상의 우리 가격 조정, 폭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옆으로 기간 조정의 구간을 거치던 종목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줄여서 가기거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을 저는 초입이다라고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22%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자 어제 방송 보신 분들에게 모코 MC스 종목이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초입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보면서 왜 초입이었고 오늘 급등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주가가 3,000원짜리가 1,40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됐습니까?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이 가격 조정 3% 5% 빠진 게 아니라 반토막 시원하게 빠집니다. 얼마 동안에 한두 달, 세 달 동안 가격 조정 받고요. 옆으로 거래량 없이 기간 조정의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다가 어제 터졌습니다. 뭐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과거의 저항 라인,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슈팅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런 자리를 고가에서 만들었다면은 저는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요. 오히려 고가에서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챙겨야 되는 뭐 이중천정, 쌍고점, 뭐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자 가격 조정 받았고요. 기가 조정 받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대시세 분출의 시작점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자리였고 저는 요 타점을 어제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려서 오늘 하루 만에 22% 정도의 상승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폭락할 때 잡지 마시고요. 기간 조정할 때 잡지 마시고 올라가기 직전에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해서 같이 좀 좋은 결과 단기 수익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노랑톡 입장에서 우리 초저점 기법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도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우리 방송 마지막에 공부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오늘장 제2의 모코 MC스는 어떤 종목일까? 어떤 종목이 초입이었을까? 요거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제 제가 세 종목을 이야기 드렸거든요.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서 자, 두 종목이 폭등했습니다. 근데 한 종목이 모코 MC스였는데요. 자, 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화면 넘겨서 보면요. 자, 투자회사 벤처 캐피탈 업체인 린드먼 아시아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요 종목이 벤처 캐피탈 업체다 보니까 우리 기술력 있는 회사들에게 초기 투자를 진행했어요. 기술력은 있지만 돈이 없는 회사들에게 초기 투자를 통해서 자금력을 대주는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자, 이 회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에 어떤 회사가 있었다?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기업들이 너도 나도 챗봇 인공지능 만들겠다라고 좀 하면서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챗봇 이런 쪽의 상장사들 그리고 이런 쪽의 상장사에 투자한 투자사들이 어제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린드먼 아시아가 자 바닥에서 가격 조정 기가 막히게 받고요. 기간 조정을 거치던 자 여기가 초입인데 자 1월달 증시가 폭락하면서 요 초입의 자리를 만든 자리에서 눌림까지 빠졌다가 요 직전의 고가 라인을 강하게 뚫어내는 자 초입의 자리를 어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제 종가 대비 오늘 장중에 29%까지 상한가 1% 모자라게 가면서 어제 방송 보고 린드먼 아시아 관심주 설정하신 분들은 자 오늘 저가 대비해서는 30% 이상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었던 기회를 좀 미리 좀 예측을 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점에 잡거나 내가 저점에 잡아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사가지고 보름 안에 승부를 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 저점에 잡아서 길게 몇 달 끌고 가서 크게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고점이 아닌 종목들, 우리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에 거래량 터지는 캔들 혹은 이 거래량 터진 캔들을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장중에 실시간 단타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초저점 기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오늘 방송, 다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요거와 관련된 우리 주식 투자 뭐 100%는 없습니다. 정확한 그런 원칙과 뭔가 비법과 수학 공식처럼 내일 상한가 갈 종목 알려줘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알려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상대적으로 밑으로 손실 감소하는 것 대비 위로는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같이 공유해드리고 관심주 설정해드리고 그리고 공략주도 같이 노랑톡에서 공부해보는 시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무려 76%라는 수익을 기록하는 종목도 있고요. 또 단 하루 만에 상한가까지 치솟는 종목들도 이렇게 신들의 매매 신호,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힌트 앞서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실시간 투자 전략 배워가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은 화면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더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장에 핫했던 테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등을 통한 투자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매수, 또 초록불은 매도, 노란불은 관망 사인이라는 점 참고하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장에서 핫했던 첫 번째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 달러화 약세와 금리 상승 둔화 등의 이유로 한국 증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계 기관들이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의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최악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황 개선을 내다보고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이 중에서도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의 임상 3상 유효성과 관련된 비보존 제약 관련주가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럼 비보존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시죠. 네, 비보존 테마 관련주로 상한가 달성한 비보존 제약과 텔콘 RF 제약이 선정됐습니다. 네, 비보존 테마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또 이 테마 종목과 굉장히 유사한 종목명입니다. 비보존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마감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신호등 색깔 통해서 민경철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신호등 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초록불을 켜주셨네요. 오늘 이 상한가 당분간 좀 멈춰야 될까요? 저는 일단 비보존 제약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 상장 폐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무섭습니다. 회사가 작년 하반기가 아니죠. 작년 상반기에 네. 반기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작년 1월부터 6월 달까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현재 투자 완기, 투자의 유의를 표한다라는 그런 노란 딱지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12월까지 해서 이 감사 의견 거절을 뒤집지 못하면 3월 달에 상장 폐지 적격성 실질 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론 급등주 따라잡아서 그 달콤한 맛, 뭐 하루 만에 뭐 30% 수익, 뭐 이런 것도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상장 폐지가 안 될 만한 종목들 가지고 좀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은 제가 비보존 제약 매도 의견, 부정적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비보존이라고 하면은 우리 비보존 제약보다 비상장사, 비보존의 시가총액이 전일자 3,500억 정도가 됐고요.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우리 장외 시장에서 우리 한 시가총액 5천억 정도까지 지금 시가총액이 상한가까지 튀어오른 상황인데요. 자, 먼저 이 기업들 비보존 시리즈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자,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통 마약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의료 쪽에서 진통제, 마약성 성분을 집어넣어서 우리 말기 암 환자나 뭐 그런
그런 항암 치료 같은 것들을 할 때 너무 고통이 크다 보니까 이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것들을 이제 투입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진통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마약이 들어가 있는 걸 알면서도 마약성 성분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제 투입을 받아서 그 효과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고통을 조금 덜게 되는 자, 그런 이제 상황이 그런 이제 의료 절차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자, 마약성 성분이 있다 보니까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많은 마약성 성분을 투입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진통제 이런 마약성 성분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몸을 망가뜨리는 자, 그런 이제 좀 양면성이 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해서 이 인간의 면역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자, 몸에 나쁘지 않은 마약성이 아닌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정말 마약성 성분이 없는 그런 진통제에 대한 신약이 개발이 된다면은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과 전 세계인들이 자, 이런 양면성이 없는 그런 획기적인 신약을 가지고 조금 투병 생활이나 이런 진통제에 대한 그런 처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그룹이 비보존 비상장사가 되겠고요. 그 비상장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 비보존 제약, 텔콘 RF 제약, 한일진공, KPN테크 이런 상장사들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지배관계 구조로 엮여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보존 관련주들이 과거로부터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자,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임상 3상에 대한 최종 승인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유효성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였다. 긍정적으로 우리 임상 3상 결과가 확인되었다라는 자, 임상 성공이 아니라 이런 조금 효과적인 부분들이 이제 임상 결과 보여졌다. 이런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가는 좀 기염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임상이 최종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다. 그리고 회사의 목표는 상반기까지, 올해 상반기입니다. 올해 6월 달까지 식약처로부터 이 신약을 우리 비마약성 진통제를 우리 식약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승인받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판매 허가가 떨어졌다. 즉 매출이 폭발적으로 앞으로 나온다가 아니라 우리 임상 최종 성공이 아니다. 두 번째는 아직 식약처에 판매허가 승인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완전한 승리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결정적으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자, 완전한 임상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을 실패했을 때 회사가 우리 상장 폐지 좀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약 개발 업체다 보니까 자, 적자가 5개년도 연속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자, 작년에도 우리 6개년도 연속 적자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는 자, 투자환기 종목인데 이 투자환기 종목이 작년 하반기 반기 보고서 상으로 자, 의견 거절이 떴습니다. 자, 2022년도 6월 달 감사 의견이 자, 여기 의견 적정이 떠야 되는데요. 자, 의견 거절이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결산 보고서가 나오는 3월 중순까지 이 의견 거절을 의견 적정으로 바꾸지 못하면 3월 달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마약성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 저도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이 좋은 약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이 한두 개 기업들 정도는 나왔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이 있지만 이 회사는 회사의 목표는 6월 달까지 식약처의 판매 허가 승인을 받겠다가 회사의 목표인데 이 회사는 3월 달 뭐가 될 수 있다? 상장 폐지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이 회사는 신약 개발 업체다 보니까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임상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상장 폐지시키기 전에 주가를 부양시켜서 마지막 피날레 슈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이 종목의 이슈만 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들어갔다가는 과거에 신라젠처럼요. 신라젠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보존 제약이 신라젠과 똑같이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라젠도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등했다가 실패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연속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2년, 3년 동안 거래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가장 피해야 될 게 상장 폐지고 투자 환기 종목인 우리
비보존 우리 제약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금 바닥에서 주가가 전고가를 뚫어내는 돌파 자리를 만들고 점 상한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는 신규 매수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2월 달 안에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정적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보존 제약 첫 번째 종목이었죠.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비보존 테마 두 번째 종목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도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실지 신호등 색깔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신호등 켜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노란불이 들어왔네요. 이 앞선 비보존 제약보다는 네. 조금 리스크가 덜한 것일까요? 네, 일단 텔콘 RF 제약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적자는 적자인데 약 3년 정도 적자입니다. 네. 아까 이제 살펴봤었던 우리 비보존 제약은 6개년도 연속 적자고 예. 우리 작년 반기 보고서상 의견 거절이라고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와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이 종목 투자하면 안 된다. 요거 위험하다라고 알려준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텔콘 RF 제약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닥 기업인데요. 아직까지는 4개년도 연속 적자라기보다는 3개년도 연속 적자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우리 3월 달까지는 이 회사의 개별적인 부분만 보면은 딱히 관리 종목 지정 사유는 발생된 게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보존 그룹주들이 다 지분 관계를 엮여 있다 보니까 자, 만약에 비보존 제약이 잘못되면 관계사들도 조금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중앙부를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마약성 진통제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지금 들어도 우리 마약성 성분이 없는 진통제를 새롭게 개발한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멘텀이 2008년도, 2018년도에도 부각이 됐어요.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600원짜리가 자, 19,000원. 그리고 요때는 자, 8,000원 정도까지. 자, 요때가 이제 비보존 관련주로 올라갔을 때고 요때가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만들겠다 하면서 19,000원까지 실적 없이 테마만으로 폭발을 했었던 이 상승은 19,000원에서 최근 저가 라인 자, 요 가격 1,000원 정도까지 고가 대비해서 95% 폭락한 저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기술적으로 초저점,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자, 요 구간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가 19,000원 대비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의 마이너스 95%라는 낙폭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세가 나온 이유 그리고 오늘 직전에 저점 라인들 이 1,400원 라인을 강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추가 상승을 상방을 2,5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보존 제약이 상폐가 된다면 그에 따른 관계사들의 주가가 고가에서 큰 낙폭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2월 달 안에 우리 단기적인 시세만 노려보고 저는 빠져나오는 자, 그런 쪽으로 좀 관망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는 우리 지분 관계로 엮여 있지는 않은데 우리 비보존 관련된 우리 비보존 관련주로 조금은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종목도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텔콘 RF 제약은 단기적으로 상방은 2,500원까지 열려 있지만 우리 비보존 제약이 상폐될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고 과거력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실적에 기반해서 폭발했던 종목이라기보다는 실적과 무관하게 우리 이슈만으로 폭발했지만 결국에 그 폭발의 끝이 폭락이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도 2월 달 안쪽으로 좀 정리하는 걸 개인적으로 좀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텔콘 RF 제약 왜 관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보유자분들은 2,500원까지 저는 매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강했던 비보존 테마와 관련한 두 가지 종목 체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비보존 제약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또 두 번째 텔콘 RF 제약은 관망으로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이 리스크 잘 관리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오늘 강했던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쏘아올린 인공지능 챗봇 열풍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출시 2달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한 오픈 AI 챗 GPT에 이어서 구글이 인공지능 챗봇 바드의 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챗봇 테마 중에서 대장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챗봇 대장주 인포뱅크가 30.00% 깔끔한 상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인공지능 챗봇 연일 저희 지금 신들의 매매 신호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강세 섹터죠. 오늘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인포뱅크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주실지 신호등 색깔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신호등 켜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드디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인포뱅크 오늘 상한가 갔는데 네. 앞으로도 또 달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긍정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네.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자,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 초입인 슈팅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요 종목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작년 연초였던 것 같아요. 작년 연초였나 재작년 연초였나 했을 텐데 네. 애플의 애플카 이슈가 부각됐을 때 대형주들이 상한가 가고 물론 다 빠지긴 했지만은 그때 한두 달 정도는 애플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기록했었던 것도 연초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이번에도 1월 달, 2월 달 연초에 우리 오픈 AI 인공지능 우리 챗봇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라는 발음이 좀 꼬였는데요. 자, AI라는 회사가 이제 챗봇을 만들었는데 너무 이용자 유저층들이 단기간에 많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는 구글이 만들겠다.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만들겠다. 이제는 애플이 만들겠다.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너도 나도 챗봇 하겠다라고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뭐 애플카 이슈처럼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카로 전환시켜 나간다라는 패러다임으로 한두 달 시대가 반짝 나왔던 것처럼 지금 1월 달, 2월 달 인공지능, 챗봇,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으로의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관점에서 인포뱅크가 그동안에는 챗봇,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부각이 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자, 원래 이 종목은요. 자, 스마트카 솔루션, 즉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자, 오늘 처음으로 챗봇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우리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딥러닝 통해서 머신러닝 통해서 우리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컴퓨터를. 근데 이런 컴퓨터 교육을 챗봇 교육을 하는 것과 메커니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던 그런 업체가 이제는 과거에는 자율주행 관련주였으나 이제는 비스무리하게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인공지능 키우고 이런 쪽으로의 사업 영역이 오늘 처음으로 챗봇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왜 초입인지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우리 사회경제 시청자분들에게 저점이거나 초입이거나 자,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초저점 종목들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걸 공고드리는데요. 자, 이 종목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다지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요. 가격 조정 28,000원에서 9,000원까지 마이너스 65%의 가격 조정을 받고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던 중에 자,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거래량까지 수반하면서 이 과거의 매물 라인들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라인들을 오늘 강하게 무슨 관련주? 과거에는 자율주행이었으나 오늘은 챗봇,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테마로 15,000원의 매물대를 한 방에 강력하게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요. 과거에 28,000원까지 요 종목이 강하게 시세가 나왔고 3분의 1 토막이 났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6개월 넘게 이 종목 언제 부각되냐 자율주행 관련주 가도 너무 안 간다 말썽 피우던 우리 인포뱅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챗봇,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과거의 매물 라인을 뚫어내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인 자리일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의 자율주행 관련주들처럼 이제 큰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초입인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의견 드리면서 네, 요 종목에 대한 네, 우리 이 멘트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노랑톡에서 추가 대응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뱅크는 지금 초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수 유효하다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종목을 분석하시는데 기초가 되는 여러 이 투자 꿀팁에 대해서도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제가 초저점 기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저점,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여기서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좀 강의 자료를 좀 준비해 봤고요. 자, 우리 초저점 기법에 대한 설명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요. 오늘 초입인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결국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핵심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점을 잡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재무적 분석, 청산가치적인 분석,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저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는지 요거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공부를 노랑톡에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폭등했었던 종목이 그 시작점까지 다시 빠졌을 때 공포의 구간입니다. 좌절의 구간이에요. 내가 고점에 물려있다면 반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그 구간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10만 불짜리 타점이고요.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긴 어렵고요. 보통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오면은 이 자리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반등을 다시 반납한 이중 바닥을 저는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쉽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과거 상승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과 삼중 바닥을 다질 때, 자, W자라고 패턴이 미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는 이중 바닥, 더 좋은 타점은 삼중 바닥입니다. 삼중 바닥보다 더 좋은 건 4중 바닥, 5중 바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확실하게 잡은 종목들, 그 저점의 끝에서 정확도가 높은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위로 크게 수익 내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점에 잡았을 때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사람들이 이 종목을 안 봐요. 많이 빠진 종목 안 좋다. 이 종목 공포스럽다. 나는 올라가고 있고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고 싶은데 많이 빠진 종목들을 시청자분들이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격 조정, 즉 폭락이 나왔고 매를 먼저 맞았고요. 옆으로 기간 조정, 박스권 등락을 통해서 누군가가 물량을 바닥에서 많이 확보한 자들이 이제는 익절을 해야겠다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고가에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이 종목 좋다, 만 원짜리가 10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하면서 이슈들을 막 붙일 때, 이때 여러분들도 우리 큰손들과 같이 매수했었던 요 끝에 대시세 폭발의 초입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남들이 1년, 2년 동안 매집하고 물량 확보하고 이제 막 끌어올리려고 할 때 그 시작점에서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들이 끌어올려줄 때 잘 눈치껏 탑승을 해가지고 급등 나오면은 알아서 감사합니다. 아이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상한가의 기쁨도, 그리고 MDS 테크 종목처럼 초입에 잡아서 일주일 만에 70% 이상의 상승도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입의 전제 조건 3가지를 요약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 가격 조정이다. 즉 폭락이다. 그리고 옆으로의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이제 이제 주가의 상승 부양의 시도를 트라이하는 그 시작점에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의 밑으로 손실 대비 위로 이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제가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에게 노랑톡과 방송에서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핸디소프트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첫 번째 방송에서 제가 신들의 매매 신호 처음 출연했을 때 핸디소프트 종목을 들고 왔어요. 자, 이 종목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 없다가 거래량이 터진 1월 16일 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에 뭐 핸디소프트, 민경철, 뭐 서울경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아마 자료화면이 녹화 영상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제가 이 자리가 초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지금 1월 16일이니까요. 한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고가 기준 5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지점은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초입의 자리다. 왜 초입에 공략해야 되는지는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밑으로는 빠져봤자 실패가 작다. 하지만 위로의 성공은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초입을 관심 있게 우리가 노려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플레이디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우리 1월 18일 설 연휴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인공지능, 챗봇 이런 쪽의 테마가 상한가 가고 막 급등하기 전에 제가 이 종목을 상한가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KT 들어가면은 다 폭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날이 1월 18일이고요. 자,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조정 받고 요 기간 조정의 막바지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요 캔들을 저는 초입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과거의 매물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근데 그 돌파가 그냥 그저 그런 돌파가 아니라, 자, 고가 대비 반토막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나고 이제 막 직전의 매물 라인 저항대를 뚫어낸 돌파 자리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 드렸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0% 정도의 대세 상승이 좀 나타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잡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점인 종목들 잡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초입인 종목들 잡아서 빠르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날 이야기 드렸던 KTIS 종목. 자,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지금 고가 기준 60% 정도까지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전 초입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우리 노랑톡에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도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관심주로 설정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고 수익 챙기는 데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금 알려주신 이 초저점 기법에 기반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인 개별주를 가져와 주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강세 개별주 영보화학 그리고 영화금속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강세 개별주로 영보화학 그리고 영화금속 두 가지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선정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막바지라서 네. 뭐 이런 기업 분석적인 부분들도 다 있겠지만은 예. 초저점 기법에 의해서 이 종목들이 왜 초입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영보화학 종목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과거 주가가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주가가 3,000원까지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 여기를 10만 불 저가 매수 기회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고요. 100만 불 매수 타점, 3중 바닥 뭐죠? 1,000만 불짜리 저가 매수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격 조정 받고 반토막 나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다가 자, 여기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집니다. 이 자리가 초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월 달, 1월 달 폭락장에 왔기 때문에 자, 초입인 자리를 만들었지만 바로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또다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자, 이 종목이 이제 세종시 관련주, 정책주로 해서 이 직전의 매물 라인들을 돌파 시도하는 다시 한번 또 다른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첫 번째는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난 저점에서 대량의 거래 대금이 이제 수반되면서 초입의 자리를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자, 영보화학 이제 곧 있으면은 다음 달 전당대회 예정돼 있고요. 내년도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주로 우리 과거에 이제 세종시 관련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초입인 자리에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우리 영화금속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영화금속 종목명처럼 정말 앞으로 영화같이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근데 과거의 큰 차트를 보면요. 자, 5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자, 대선 전에 계속해서 가덕도 관련주로 몇백 프로 계속해서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027년도 그리고 2024년도 총선과 대선까지 또 우리 가덕도 신공항 이런 쪽에 정책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크게 보면요. 코로나 폭락장 때 저점까지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매를 많이 맞았어요.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충분히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받은 끝낸 상태에서 뭐가 있었느냐. 옆으로 거래량 없이 이 종목을 믿지 못하는 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고가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이 종목이 반토막 70% 물려 있다 보니까 못 버티고 그냥 매도를 했거든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겠다. 매도하니까 자,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초입의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저점 기법에서 설명드렸던 자 우리가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그리고 이 기간 조정 끝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대세 상승에 그 시작점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구간이 바로 오늘의 영화금속의 기술적 구간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바닥에 사서 길게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인데 자, 이 종목은 바닥에서 자, 거래량도 오늘 수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세가 들어온 캔들에 눌린 구간 830원을 메모해 두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큰 상승을 노려보시는 데 있어서의 변곡점으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개별주 두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게 될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좀 종목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우리 수익 구조는요.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자, 우리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공률이 거의 5% 미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임상 3상에 도전했지만 통상적으로 이 임상에 성공할 확률은 5% 미만이고 임상 실패할 확률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주의하셔라. 이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신약업체들이 미리 좀 쿠션을 깔아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100개 정도의 임상 도전을 하면은 그중에서 실제 성공 확률은 5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신약 개발이 힘든데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 기업이 뭔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익 구조는 신약을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매출로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누가 신약을 개발하든 상관없이 그 의약품들을 대신 만들어주는 쪽에서 매출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CMO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장품도 ODM 방식으로 위탁 생산을 맡겨서 공장이 없는 회사들은 화장품을 위탁 생산 만들어서 제품은 우리 건데 자 공장 수주 맡겨가지고 대신 만들어 놓고 브랜드만 그 화장품 기업을 찍어서 이제 만드는 ODM 방식으로 뭐 나이키나 화장품이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원가 절감의 효과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의 이제 제조업체들도 많이 ODM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자, 알리코 제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CMO 업체입니다. 즉 위탁 생산해주겠다라는 수주를 받아가지고 신약 개발과는 상관없이 성공하면 그 의약품들을 대신 만들어주는 업체예요. 근데 이 종목이 아까 말씀을 우리 오프닝 때 드렸던 강세 테마였던 자, 비보존과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임상에 성공을 한다면 하반기에 위탁해서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생산 공급 관련된 협업을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투자 완기 종목인 비보존 제약은 만약에 감사 보고서가 잘못 나오면은 3월달 우리 감사 보고서 리스크, 상장 폐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알리코 제약은요, 그 회사가 임상 성공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성공하면 그때 제품을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주겠다. 자, 요게 버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적은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 종목의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요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아까 우리 비보존 제약 종목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다 보니까 적자였는데 요 종목은 흑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성공한, 남들이 만들고자 하는 바이오 의약품들을 대신 만들어주는 업체인데 기술적으로 11,000원짜리가 반토막 났다. 가격 조정 끝났습니다. 그렇게 저점을 다진 종목이 요 초입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직전의 매물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뚫어내는 자, 초입의 자리를 언제? 오늘 만들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초입은 11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공략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번에 이 직전의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낸 자, 오늘의 두 번째 초입인 자리도 큰 관점에서 보면은 위로 상방이 우리 비보존 관련주로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리스크 있고 상패 리스크 있는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에서 돌파자리를 만든 우리 CMO 업체 알리코 제약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알리코 제야까지 만나봤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전문가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